안녕하십니까.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재학교실 노종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청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열제의 정의입니다. 청열제는 열을 꺼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리열증을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열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몸에 열이 올라간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인체 외부에서 뜨거운 나쁜 기운이 침입했을 때 이것이 몸 속에 들어가 리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체질적으로 원래 열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 리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몸속에 노폐물들이 쌓였을 때 그것이 오래되면 열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리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긴 리열증을 열을 꺼주는 청열시키는 약물을 위주로 구성한 것이 바로 이 청열제입니다. 그래서 이 청열제는 여러 작용을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열을 내려주고 화를 없애주며 피를 시원하게 해주며 해독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청열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기분열제입니다. 이것은 기분에 있는 열이 많은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인체의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그 부위를 나눌 때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의 방법이 총 4분류로 나누어서 위, 기, 영, 혈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몸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분은 몸의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열이 있으면은 주로 몸의 바깥쪽에 열이 난 것과 비슷한 증상과 함께 리열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증상은 열이 심하게 나고 답답하여 갈증이 심하게 나며 이로 인해 땀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나는과 동시에 가슴 쪽에 답답하고 열감이 느껴져서 입이 건조하고 혀가 빨개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석고라든지 지모, 치자, 주겹과 같은 본초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석고, 지모, 치자 같은 약들은 열을 낮춰주는 차가운 성질을 지닌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석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업용으로나 산업용으로 쓰이는 하얀색 광물,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제하여 식용으로 만들어진 석고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은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광물로 된 한약재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석고가 들어간 처방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기에 좀 마르고 약해 보이지만 열증만 있다면은 이 석고를 써도 몸에 아무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이러한 약물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령량혈제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열기가 영분과 혈분으로 들어가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영분과 혈분은 인체의 가장 안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런 뜨거운 기운이 가장 몸 안쪽 깊숙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열이 나는데 특히 밤에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번조하고 이를 통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때때로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열이 많게 되면은 사람들의 정신활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속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피부에 반진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혀와 맥을 봤을 때 혀 같은 경우에 빨갛고 건조한 경우가 많으며 맥도 약하지만 열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몸에 열이 있다고 보고 청열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분에 열이 있다고 하였죠. 한의학에서는 혈액이 열을 받으면은 혈액이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혈액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그것은 혈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혈관 바깥쪽으로 나오는, 즉 출혈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열, 하열과 같이 피를 토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변이나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청열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용하는 본초로는 서각, 생지황, 현삼 같은 본초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열을 꺼주는데, 특히 몸 내부에 있는 열을 꺼주는데 유용한 본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열해독제입니다. 이것은 열이 아주 많이 나가지고 생긴 여러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게 되면 여러 염증성 질환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대두온이라든지 이하선염 같은 질환이 있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나서 출혈 증상이 생길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피를 토한다든지 아니면 코피를 많이 흘린다든지 피부에 빨간 반점 같은 것이 많이 보이게 되면은 역시 청열해독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열이 너무 많게 되면은 피부에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종기라든지 심한 경우 궤양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이 청열해독제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들이 나옴과 동시에 몸에서 열이 나고 번조하고 혹은 헛소리를 하든지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이 청열해독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열해독제에 다용하는 본초로는 황련, 황금, 금은화, 연고, 팔남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모두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난 약물입니다. 그만큼 약의 성질도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좀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혈양청제입니다.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기와 혈분을 모두 상하게 했을 때 이를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기에 열이 많은 증상과 혈에 열이 많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몸에서 고열이 나고 이로 인해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여 갈증이 나고 땀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에 열이 있기 때문에 피를 토한다든지 코피가 많이 나는 증상, 또 빨간 반점 같은 게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기의 열을 빼주는 약물, 그리고 혈의 열을 빼주는 약물을 조합하여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약물들, 석고, 지모, 금은화, 연교, 팔랑근, 황련, 황금, 거기에 생지황, 서각, 현삼과 같은 약물들을 모두 배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청장부열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장부마다 열이 있을 때 그 열증을 치료하는 처방이 청장부열제입니다. 이 장부마다 하는 기능이 다르고 그래서 장부마다 열이 있을 때 그 증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심장에 열이 많다면은 심장이 있는 부위, 즉 가슴 부위에 열감이 느껴지고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에 열이 있으면은 간이 있는 부위, 즉 옆구리 쪽이 통증이 있으며 입이 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장에 열이 있으면 이 폐장은 온몸의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전신에 열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침 같은 것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장에 열이 있다면 위장과 관련된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혹은 치아가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장부에 열이 있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각 장부와 관련된 청열제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환자를 진단하고 어떤 장부와 관련이 있는지에 맞춰서 본초를 선택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허열제입니다. 허열이라는 개념은 이것 역시 한의학의 독특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열이 아니고 가짜 열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물을 끓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가득 넣고 끓이게 되면은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겠죠. 만약에 물이 들어있지 않은 빈 주전자를 그대로 불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전자가 금방 열이 올라서 타버릴 겁니다. 즉, 인체도 몸 안에 수분이나 진액이 충분하게 있으면은 열을 받아도 그렇게 열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데 허약하여 몸에 진액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열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짜열, 허열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증상으로는 사람에게 열이 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가 지고 나면은 열이 생기고 새벽이 되고 나면은 열이 가라앉는 특이한 발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잠을 잘 때 땀이 나는 증상도 더불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이 나게 되는데 특히 인체 가장 내부에 열을 느끼게 되어 뼈에서 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인체가 허약하여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기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열을 내려주는 약물과 동시에 몸의 진액, 수분을 보충시켜주는 약물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청호, 백미, 호황련, 은시호, 지골피와 같은 약물과 동시에 별갑, 생지황, 사상, 맹문동 같은 몸의 수분과 진액을 보충시켜주는 약물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열제는 열의 부위 그리고 열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청열제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청열제 사용 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열제는 몸 속에 있는 열을 낮춰주기 때문에 반드시 몸 안에 열이 있는 리열증이 나타나야지 이 처방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열증이 그 성질과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해서 종류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열증의 경우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진짜이냐 가짜인지를 명확히 판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쓰고 또한 열이 많이 나냐 적게 나냐에 따라서도 약의 용량을 잘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환자의 체질에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저처럼
속에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 청열제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속에 열이 없는 체질, 속이 찬 체질은 오히려 청열제 쓰는 것이 몸에 부담이 되고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요. 또한 이 청열제 같은 경우 약을 먹고 나면은 특성상 구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구토가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열제 같은 경우 먹고 나서 구토를 방지하는 여러 조리법 중에 이 약 안에 구토를 방지하는 약을 넣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주요 청열제 처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호가인삼탕입니다. 이것은 백호탕이라는 처방에서 인삼을 추가하여 만든 방제입니다. 백호탕은 열을 내려주는 대표적인 처방인데 이 백호탕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 거서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호탕에 인삼을 넣게 되면 그 구성이 지모, 석고, 감초, 갱미, 인삼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호탕이 가지는 청열 기능에 인삼이 가지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능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호가 인삼탕은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데 특히 치료를 잘못한 후에 속에 열이 많이 생긴 환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치료를 잘못해서 몸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에 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열이 나타나고 갈증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땀을 흘리는 것도 대량의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열이 많기 때문에 맥을 잡았을 때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참고하셔서 백호가 인삼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호가 인삼탕을 현재 질환과 증상에 적응을 해보자면 목이 마르고 화끈거림이 있는 증상에 이 백호가 인삼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로 인해서 폐렴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을 때도 백호가 인삼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은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소변을 내보내게 되면서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백호가 인삼탕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백호가 인삼탕의 주의사항은 정해진 용법, 용량을 잘 지킬 것입니다. 청열제는 대부분 약의 효능이 강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너무 과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환자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백호가 인삼탕 역시 감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이나 손발이 부으면 복용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련해독탕입니다. 방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련이 들어가고요. 해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처방은 대표적인 청열 해독제입니다. 그 구성은 황련, 황금, 황백, 치자, 단 4가지 약물로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약의 효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 구성을 살펴볼까요? 먼저 군약으로 황련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황금, 황백이 쓰이고 좌약으로 치자가 활용되었습니다. 이 4가지 약물은 모두 청열작용이 우수한 한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모두 합쳐지면 전신의 열을 빼내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각각을 좀 더 살펴보자면 황련은 그 중에서도 신체의 중간 부위에 있는 열을 빼주게 합니다. 황금은 인체의 상부에 있는 열을 빼주고요. 황백은 인체의 하부에 있는 열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 황련, 황급, 황백 3가지 약물을 활용하게 되면은
온몸의 열을 모두 빼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황련, 황급, 황백 세 가지 약물을 세 개의 황, 즉 삼황이라고 하여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자 역시 열을 빼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약물을 같이 쓰게 되면은 온몸에 열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열을 빼주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몸에 열이 나면서 특히 염증성 질환이 심하게 나타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몸에 고열이 나고 번조함을 느끼고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마르는 건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눈이 빨갛게 보이고 또 눈이 아픈 경우도 많고요. 헛소리를 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열이 많으면 혈액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출혈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각종 출혈 증상들, 피를 토한다든지 코피가 난다든지 혹은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온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역시 황련해독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역시 피부에 반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열이 많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증상이 모두 나올 때 활용 가능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몸에 열 증상이 많이 보일 때 이 황련해독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질환과 증상에 적응해 보자면 각종 발열 그리고 염증성 질환에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 감염이 되어서 고열이 나타난다든지 경련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의식이 혼미할 때 혹은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코피가 난다든지 구내염, 이명, 어지러움 같은 증상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알코올성 위염, 자극성 접촉 피부염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각종 염증 질환에 이 황련해독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급성 결막염, 정신분열병 같은 병에도 열이 많이 보인다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황련해독탕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의 효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현저하게 체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신중히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열제의 정의, 종류, 그리고 주요 청열제 처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청열제 역시 일반 의약품으로 많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환자 치료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열제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